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공작권TV 크리에이티브 게임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물어가는 이 한반도의 북쪽 상황을 좀 더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3년도의 쌀 수확량은 또 옥수수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괴뢰의 노동신문이라는 이 가짜 언론은 금년도 2023년도에 풍작을 거두어 들였다고 보도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배를 굶어가면서 이제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포탄 수출을 시작하고 자동소총 10만 정을 수출하고 탄약과 포탄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거기에 상하는 기름, 석유죠. 휘발유와 디젤유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곡식들 가운데서는 비료와 함께 밀가루가 많이 수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비료가 일부분 농사에 사용이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일조량이 좋아서 작년도보다는 수확량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헛된 거짓말을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턱없는 거짓말입니다. 과대 선전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될 텐데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속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턱없이 식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굶주림, 배고픔을 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도 지난 3월 달부터 기아로, 즉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고요. 4월 달부터는 평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러시아가 포탄값, 탄약값, 이런 무기, 재래식 무기를 공유해 준 데 대한 답례품으로 밀가루를 한 10만여 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한 식량 부분이 꽤나 보충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12월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배고픔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추운 겨울날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괴뢰 도당들은요, 그동안 김일성 시절부터 소위 말해서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전군을 현대화하고 전군을 간부화하면서 전 인민의 무장까지 한다고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떠들어오던 4대 군사화 노선을 완성시켰다 하면서 수많은 포탄들을 만들어서 지하에 있는 무기 저장고에 저장을 해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기들의 녹이 쓸거나 사용할 수 없게끔 돼서 거기다가 기름치고 온갖 짓을 해가면서 수십 년을 보관해왔던 포탄들을 러시아로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포탄을 쓰다가 포탄이 날아가서 적진에서 터져야 되는데 이게 이 포신도 통과를 못하고 안에서 폭발을 해서 포신이 쪼개지고 파열되는 이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에서는 이 북조선 이 개 갓나 새끼들 이런 거를 갖다가 무기라고 팔아먹었다고 노발대발을 했죠. 그리고 김정은 집단에 대한, 즉 북조선 괴뢰군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탄, 총탄들이 모두 많은 양이 대량으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이게 북한 괴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오랫동안 쌓아놨던 쓰레기를 처분한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요, 이 북한 괴뢰 애들이 제공했다고 하는 이 포탄, 총탄이 매우 질이 저열하고 불량하고, 심지어는 불발탄들이 뭐 수없이 쏟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언제까지 이거 북한 애들 이 포탄이나 실탄 갖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장난을 쳐야 되는가 하는 불만이 지금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이가 군사 정찰 위성을 2번이나 발사에 실패를 하더니만, 지난번에 러시아에 가서 푸틴 형님을 한번 만나고 왔죠. 그 버스터니친가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인공위성 발사장도 견학을 하고,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경유해 오면서 그 항공기 수호이 35를 생산하는 곳, 그리고 핵 잠수함이 있는 블라디보스톡 항도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의 유일한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가. 이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탄두를 포탄으로 바꾸면 이게 ICBM이 되고요. 여기다 인공위성이 달면은 인공 정찰 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로부터 이 발달된 기술을 가져다가 이 군사 정찰 목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촬영 장비들은 너무나도 해상도가 떨어지고 보잘것이 없어서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뭐 어디를 그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한다 해도 그 촬영된 사진은 정보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북조선에서 만들어낸 오래된 포탄, 그리고 총탄,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러시아의 수호이 35 같은 최신의 전투기를 교환하겠다? 이거 진짜 연못구어입니다. 연못구어. 그러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헛꿈, 개꿈을 꾸고 있는 게 지금 북한 괴뢰들이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형, 새롭게 만드는 탄약과 포탄, 그리고 개량된 자동 포총, 보통 AK-47의 개량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포탄 종류, 지금 그 다연발 그 포, 우리로 말하는 그 장사장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러시아 측에서 요구를 하는데, 얼마나 러시아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북한의 어떤 그 생산 가동 능력을 최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 하이 퀄리티, 고양질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북에서는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지금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좀 기술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북쪽에서 러시아의 포탄, 총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제공하더라도요, 그냥 여러 데서는 또 이 정제된 휘발유나 뭐 디젤유나 혹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위축되고 또 위축되어서 이제 말라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다 갖췄죠. 조만간에 그렇게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먹는 것과 무기가 다 걸려있는 지금 중차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희망사항과 러시아의 요구사항과 북한 괴뢰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북조선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특히나 식량 에너지 수급 상황이 매우 저열해서 만약에 전면전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된다 하더라도 비행기 띄우기조차도 힘든
그런 현재의 에너지 수급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4년에 대해서 남조선을 빌어먹을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늘 남조선이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남조선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공짜로 집어삼키기 위한 지금까지 진행해온 대남 적과혁명 전략을 그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무기 생산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무기 수출에 아주 그냥 독보적인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북을 처절하게 박살내서 재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무력에 있어서 우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과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하게 벌어지는 이런 가운데요. 우리가 요즘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6, 70년대 썼던 그 재래식 비행기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미그 21 이런 당시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비행기들인데요. 지금 그런 비행기들은 우리나라의 F-35A나 F-15K 또 F-16K 이런 우리의 전투기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붙어보자마자 바로 다 떨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무슨 또 헛짓을 하고 있냐면요. 오래된 낡은 미그기 비행기들을 개조해서 조종석을 빼버리고 이것을 드론으로 변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는 포탄을 최대한도로 많이 실어서 과거 2차 대전 때 일본 전투기들이 가미카제 형식으로 미군의 해군 함정을 들이받고 장렬하게 죽었던 것처럼 이제는 드론으로 바꾸니까 사람은 탑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비행기로 만든 겁니다. 유인 비행기를 무인 비행기로 만들어서 그 비행기에 많은 폭약을 실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폭파시키는 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저쪽에 평양 좀 위로 가면 그 평안도에 그 방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방연이라는 그 공군 무기창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근본적인 그런 그 살상 무기들을 먼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굴들이 어디에 있는가? 무기 경락고는 어디가 있는가? 포진지는 어떻게 땅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달된 정찰위성 항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즘이라든지 또 이렇게 비행기에서 방향을 찾아서 날아가는 제이담이라고 하는 그런 폭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에 북계에 한 5,000개 이상의 진지를 30분 내에 초전에 박살내고 경멸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지금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군대도 있고 정보기관도 있고 하는 것인데 현재는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염려스럽죠. 이런 대목이 있어서 아직도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는 것이나 혹은 국가안보실의 실장 같은 그 대표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농단을 벌이고 있다는 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우라는 자인데 이 김태우가 이 범죄 행각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 MB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전략기획비서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기무사의 비밀 문건을 탈취해서 나갔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지금 벌금을 3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첩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신의 임무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무사의 비밀정보 보고서 그리고 국정원의 비밀 보고서를 왜 들고 나갔을까요? 그거는 필히 그에게 사주를 하고 있는 그 적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간첩 행위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렇게 끼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보실이 망하는 건 괜찮은데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큰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이 댐에 이게 금이 지금 현재 지금 간 거예요. 물이 짤짤짤짤거리고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물이 조금씩 새는 상황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이 뚝이 터져버리죠. 그럼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정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이 주요한 4개 분야에 인선을 하고 책임자를 인사 조치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지를 못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계속해서 농단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는 참으로 위험해지겠죠. 위험해집니다. 지금 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서울에 있는 무슨 마포고등학교를 나와서 서강대학교를 갔다는 모양인데 공부를 좀 잘했으면 서강대 말고 또 더 좋은 학교를 갔었을 텐데 보니까 공부도 잘하지도 못한 저런 친구가 어떻게 S대 나왔다고 서울대학 출신도 아닌데 대통령한테 이렇게 잘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빨리 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은 내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실의 비밀이 다 어디론가 다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분명하게 빨리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선배들께서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림도 없는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지금 국가 안보, 외교, 국방, 통일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시죠. 그런 게 바로 이 나라 원로들의 걱정인데 그 원로 대선배님들의 걱정과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서 지금 농단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서 그 일본 기시다 수상과 회담을 했죠. 그 이후에 일본에서 나오는 참으로 창피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총리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그러는데 그 일본 그 막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양국 간의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김태효 안보실 비서관이 말이 더 많더라. 그러면서 일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위에 상왕도 아니고 태상왕이 한 분 있더라. 그게 누구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일본에서 얘기가 돌고 돌아서 지금 한국에까지 건너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권력의 누수가 되고 또 주요한 핵심 자리에 있어서 대통령을 대신한 농단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때도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서는 헛짓을 많이 했죠. 대통령 제대로 보좌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지난 문재인 때 뭐 이로 말할 수도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국가가 통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격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이러한 점들을 배제시키고 정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국가 정상화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먹는 문제를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북한 지역에서는 6월 달부터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3년 동안 코로나라는 핑계 속에서 북중 간의 이런 그 문물 교환도 차단이 되고 국경이 봉쇄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그나마도 중국에서부터 보내주던 강냉이, 옥수수입니다. 그 쌀,
이런 것들의 그 공급이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북조선의 김정은이란 저 독재 정권은요, 전혀 이런 식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료를 갖다 주더라도 해결이 안 되고 이미 토양이 산성화되고 척박화된 상황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식량이 다수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다수확 품종의 종자를 심는다 하더라도 파종된 그 씨앗은 발화를 해서 싹은 나고 키는 클지 몰라도 결과물은 전혀 다수확 품종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23년 여름에는 그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면서 중국의 곡창지대도 물에 잠겼듯이 역시 북쪽의 청천강, 대동강, 재령강, 연백평야 등등 이런 그 곡창지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업의 기법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연재해까지 덧붙여서 생산량이 지금 비약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가를 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왜? 농업개혁을 한다는 거 대의명분은 알죠. 맞는 말이죠. 올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실천 방도가 없습니다. 실천 방도가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뿌려야 될 비료의 절대량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종자 개량도 안 되고 또 토양은 계속해서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움을 하고 있어서 이 싸움에 필요한 포탄을 제공한답시고 그래도 밀가루도 좀 얻어먹고 기름도 몇 방울씩 얻어먹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중단되면요, 북한 괴뢰 정권은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게 될 경우를 대비한다면요, 지금 북한 괴뢰들은 일본과의 납치자 문제 협상을 통해서 이 절박함을 지금 달래야 되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국가정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거예요. 푸틴을 만나서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해서 중단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정찰 이상이라든지 군사 교류 분야에 있어서 협업을 하지 말아달라. 대신에 우리랑 지금까지 불곰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긴밀하게 선진 무기들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왔던 것처럼 우리하고 친하게 가자. 그리고 러시아가 좀 협조를 해서 북한 지역을 그냥 개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왕이면 김정은이를 없애버리고 러시아와 한국이 같이 친한 이웃으로 동맹관계로 가자. 이렇게 해서 북한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죠. 전쟁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 공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푸틴은 KGB 출신이에요. 그래서 KGB 출신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 공작, covert operation, 이 방법을 통해서 하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가성비 높은 이런 작전을 통해서 북한 지역을 우리가 흡수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맨날 무슨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선언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이건요 말짱 개소리도 안 돼요. 차라리 개소리는 때로는 듣기도 좋습니다만은 이거는 개소리 수준도 안 되는 참으로 한심한 헛소리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런 말에 지금까지 국민들 가운데서도 많이 속아오셨잖아요. 그런 개소리 헛소리 하는 놈들 말 믿고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때려 죽이려니다 그러면서 마음 돌리셨던 기회주의자이면서 보수 우익인 척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예상하건대는 내년 봄이 되면 이제 2, 3월만 돼도 이제 식량 부족 사태가 납니다. 금년도도요. 하루에 700g씩 주던 군인들에 대한 식량도요. 580g으로 해서 120g을 줄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군인들, 너희들도 하루에 그냥 두 끼만 먹고 살아. 그 이상은 내 국가에서 보장해 줄 수가 없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투를 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은 가서 목숨 버티고 싸야 될 군인들한테, 자, 먹을 거를 두 끼만 준다. 근데 이제 내년도가 돼서 2월 달이 되면 아마 거의 한 끼로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배에 굶어가면서 전투할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러시아로부터 발달된 뭐 핵 추진 잠수함, 또 뭐 수호이 35 같은 극초음속 전투기, 또 극초음속 미사일, 무슨 정찰 위성, 이런 걸 갖다가 요구하려 그러면 제놈들이 스스로 자력갱생해서 돈을 벌고 러시아에서 돈을 주고 사면 되겠죠. 자, 개뿔 해주는 거는 수십 년간 낡아빠진 포탄, 탄약 이런 거 보내면서 그런 거 받기를 원한다는 건 이 도둑놈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해서 중국 제조 2025년 해서 뭐 우주, 항공, 의료, 보건, 교통, 뭐 그다음에 통신, 뭐 농업, 뭐 우주 기술 이런 10여 개, 뭐 약품까지 해서 국가 주요 시책 사업 범주로 확정을 지어놓고 2025년까지 전 세계의 선진 기술을 훔쳐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 그거만큼이나 허황된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연명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는 이 북한 괴뢰들이 이렇게 대한민국만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이런 그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이런 방법을 지금 70년이 넘게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무리 우둔한 북극의 붉은 곰이라 하더라도 이런 북한 괴뢰가 요구하고 있는 희망사항을 절대로 충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무리 러시아가 뭐 구형 무기가 급하다 그래도요, 이런 거래는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말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 공작관들은요, think of unthinkable.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러시아의 GRU, 군사정보부죠, 혹은 FSB, 해외정보부, 이런 데 요원이라면요, 저는 대한민국의 다른 소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러시아의 상무부, 뭐 러시아의 뭐 예를 들어 뭐 외교부, 이런 식의 그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에 온 다음에 한국의 방산업자들, 대기업들, 뭐 우리 방위산업청 이런 데를 만나서 무기 좀 팔아라. 무기 좀 우리가 사갈 테니까. 이런 식의 과감한 저돌적인 공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러시아 상무부 지원, 난 KGB가 아니고, 나는 러시아의 정보요원이 아니고, 나는 러시아의 외교부 성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발달되어 있는 탄약, 포탄 이런 것 좀 내가 사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비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하면은 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는 아직 그럴 만한 공작관이 없는 줄은 몰라도요. 만약에 저나 우리 살아있는 전설 100호라면은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공작관이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뛸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비밀 공작위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고 있으면 러시아도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북쪽 저것들은 뭐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 승량이 1위대들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참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전반부에는 그 김정은의 그 후계구도, 후계구도랑 관련된 그 한심한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또 방송사들의
그런 그 행태를 보면서 그렇게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정상 궤도를 돌아가면서 정확한 정보를 물어다가 언론이든 국회든 줘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고 또 그거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무슨 국장 차장급 애들이 현장에 실무 경험이 없는 정말 핫바리들, 정말 저급한 삼류 사류 애들이 지금 국장을 하고 있고 차장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어렵죠. 자, 보세요. 북은 지금 본처, 리설주, 그 다음에 첫 번째 첩, 현송월, 두 번째 첩, 려심. 그거 말고도 아랫도리 대주는 북해 여성들은 한 몇십 명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허약 체질로 망해가고 있는 북한의 세습 왕조 체제를 때려 부시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더더군다나 주한 미군만 MQ-9 리퍼 같은 무인 살상 비행기가 있나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MQ-9 같은 걸 편대를 그냥 딱 띄워서 야간에 행사를 하든 주간에 행사를 하든 옆에 김주애라고 떠드는 10살짜리 여자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헬파이어, 지옥의 화염이라고 하는 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쏴서 김정은을 죽여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거 하라고 군대가 있고 그거 하라고 정보부를 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도 그러고 정보기관도 그러고 안 해. 해야 될 일을. 김정은을 죽여버리면 북한은 그 순간에 와치끈하고 지금 붕괴된다니까 체제가. 왜?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독재를 하고 있는 독재자를 목을 따버리면요. 그 다음에 일이 수월하게 끝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금 정보본부를 한다 그러면요. 북한 전역을 삐라 전단으로 그냥 다 도배를 해버릴 거예요. 북조선 인민들이 그 삐라를 받아보고 야 이게 백두혈통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일본 건달 양아치 야쿠자의 후손이네 이게. 그 애미는 거의 그 창부 수준, 창기 수준에 옷 벗고 춤추고 이렇게 놀던 저런 애미 나이 새끼네 이게. 누가?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고영이라는 여자의 자식들이니까. 그 고영이가 그 춤추고 놀던 애 아니에요. 아랫돌이 잘 벗어져 끼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대번에 야 이거 우리 지금까지 속았구나 말이야. 야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데 야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전부 다 이거 한번 뚫고 내려가 보자. 휴전선 넘어가면 우리 죽진 않고 그저 자들 먹는 거대로 뭐 진짜 이 밥에 고깃국은 배불리 한번 먹고 죽어보자 할 거 아니에요. 고깃국은 고사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 달걀 있죠. 달걀 후라이 아마 10개 시켜가지고 1인당 한 개씩 줘버리면 북조선 사람은 돌아버릴 거예요. 눈이 뒤집어질 거라고. 응? 있죠. 꼭 무슨 발달된 선진 무기를 통해서만 적을 섬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리전, 지금은 우리 인지전이라고 그러죠. Cognitive Warfare라고.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방송, 전단, 이 살포해야 돼요. 에? 북한 전역을요. 흰 눈이 쌓이듯이 전단으로 온 북한 지역이 쌓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달러도 집어넣어. 그 다음에 USB 집어넣어요. 에? 여기 와가지고 그 북조선에서 탈출해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유명한 분들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 그런 거 잘 입고 있고 영양 상태 좋은 모습을 찍어서 동영상을 해가지고 보내고 그거 얼마나 돈도 얼마 안 드는 일 아니에요. 어? 박상학이 같은 친구들 핍박할 게 아니라 야 상학아 너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러고 격려를 해줘야지. 어? 박상학이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 생각이나 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통일은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고 북한의 저 세습 왕조 독재 권력을 죽여서 없애는 것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시금 강조하는데 김정은이 목부터 날리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공작 사업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UDT 스틸, HID, UDU 정말 세계 최강의 요원들입니다. 이런 최강의 인간 병기들을 보내서 죽여서 날리고 폭파시켜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더 쉽고 안전한 건 뭐다? MQ-9, 리퍼 같은 그런 UAV, 무인 비행기를 보내서 그 탑재하고 있는 헬파이어라든지 아니면 The God's Road라고 하는 신의 지팡이라는 거 있죠. 이런 걸 날려갖고서 죽여 없애면 되죠. 그래서 지가 안 죽으려고 그 어린 딸애를 갖다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무슨 뭐 4대 세습을 하며 어쩌니 이런 헛소리를 우리나라에서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또 북쪽 애들 연초부터 미사일 쏘면은 대통령실의 NSC는 회의 소집해서 국가 무슨 안보회야 그러면서 뭐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뭐 안보실 뭐 이렇게 등등 모여가지고 또 문재인처럼 A4에다가 뭐 하나 써가지고 또 규탄 성명 발표하고 이러면 북한 괴뢰들의 그 위험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없어지기는커녕 더 가중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비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야 돼? 그 국정원장이 가서 해야 되지. 그 배포 있게 가서 러시아 사람 만나면 러시아 말 하고 말이야.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말 하고 또 미국 사람들 만나면 또 영어 하고 이래 가면서 비밀 작업을 해야지. 그게 바로 모사드 국장들이 해왔던 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참 염려는 많이 됩니다. 염려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조태용 신임 원장님은요 지금 제가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살아있는 전설 백호 이런 선배들 모셔다가 그 국정원장의 그 사부님으로 모셔요. 지금 조태용 원장보다도 나이가 벌써 훨씬 더 많은 인생에 있어서 대선배고 형님들이시니까 그런 분들을 고문으로 모셔다가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모셔서 뭐 죄송하지만 가능한 제가 부르면 지근거리에서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무실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그 잔뼈가 굵었던 우리 공작관들을 부르세요. 사실 말이에요. 국장이다, 차장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그 특히 예전에 차장들 가운데서는 그 사람 같은 거 거의 없어요. 그 불러봐야 개똥도 쓸 약이 없어요. 때로는 개똥도 약에 쓸 수가 있는데 국정원의 차장, 기주시장 이거 했던 애들은 한도 약에 쓸 만한 똥덩어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을 누볐던 저희 공작관 선배님들을 얘기만 해. 내가 가장 에이스급들로 내가 소개를 해서 저기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조태용 원장님은 무슨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뭐 전직 차장이고요. 뭐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왜? 이거 손금 비비는 거 지문 없애는데 그게 선수란 얘기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현장 경험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봐요. 김규현 씨나 그 1차 장학던 권춘택 씨 이런 사람들 한꺼번에 세트로 나가는 거 보셨잖아. 안 된다니까. 일할 능력이 없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선배님들을 모시라고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참에 내 얘기 드릴게요. 국정원 지금 개혁 안 돼요. 그리고 조태용 신임 원장이 와가지고 무슨 뭐 애들 뭐 몇십 명 바꾼다고 될 일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1, 2, 3, 4급까지 싹 다 털어가지고 체육관에다 몰아 넣어요. 걔네들 업무로부터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7급, 6급, 5급 요 사이에서도 그 엄마 아빠 찬스로 온 애들 있죠. 내지는 또 외부에 그 무슨 권력기관에 있는 놈들 그런 놈들 뭐 자식이다 조카다 해갖고 인턴으로 들어온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전부 빼가지고 지금 날씨가 시원하잖아요. 밖에 주차장 옆에다가 텐트 하나 쳐주고 너희들은 거기다가 난로 하나 피고 거기서들 살으라 그래요. 학대를 해야 돼.
사랑받지 않게 들어온 것들은 지위와 막론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내보내야 돼.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볼 때 국가의 비밀정보기관으로서 활약을 하려면 1000명선 미만으로 조직을 슬림화, 경량화해서 그 요원들이 일당백할 수 있는 요원으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무슨 뭐 누구 소개로 들어와가지고 정규과정 안에도 그런 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을요, 무슨 국제 분석을 시키거나 국내 분석을 시키면 뭘 알아야 분석을 하지. 응? 예를 들어서 시골 삼류대학 나온 애들이 그것도 무슨 뭐 법대 상대도 아니고 뭐 어문학 전공하고 이런 애들, 외국어도 제대로 안 돼. 그런 것들을 갖다만이 국제 분석 파트에 넣어놓고 하라 그러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 전문지 해독이 가능하겠어요? 성문 종합영어도 한번 안 보고 대학 간 애들인데, 응? 하다못해 월스트리트에서 아니면 더 타임즈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 보고 제대로 그 분별해 내겠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뽑으면 100명을 대신하잖아요. 그 뭐 일기당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1000명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 괜히 무의도식 하는 애들 괜히 쓸데없이 뽑아놓고 밥 줄 일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문희상이가 의정부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문희상이가 그게 아마 김대중 때 같은데 기주시장 와가지고 그 기능지 애들을 갖다 대부분 의정부에 사는 애들 다 뽑았다고. 지역 민원을 해결해 준 거예요. 뭘 통해서? 안전기획부 국정원의 직원으로 채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것들 다 내보내야 된다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1급, 2급, 3급, 4급 요 4개 체급에 있는 애들 모조리 책상 빼서 니들 전부 다 체육관 가서 니들끼리 지지고 볶던지 하고 있어. 그리고 젊은 것들도 품종이, 품질이 안 되는 것들은 빼. 그래서 바깥에 천막에다 집어넣어놓고 오돌오돌 떨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니들 안에서 대표 선수 뽑아봐라 해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능력 있는 놈을 임시 팀장으로 만들어서, 무슨 국 단위로 뭐 국장 같은 것도 필요 없지. 야, 팀장, 네가 전부 다 지금 전시 체제야. 전시 체제니까 여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애들만 네 선에서 다시 또 추려. 2번, 3번 더 추리라고. 그렇게 하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국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 아마 한 20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이렇듯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꼭 책상에서, 데스크에서만 일하는 게 역량이 아니에요. 모든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은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체력 연마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도 최소한도 10명, 20명 정도는 때려 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공을 탑재를 해야 돼요. 자, 그것도 못하고 나이 40 넘고 50 넘어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에 다 걸려갖고 해덕해덕거리면서 100m도 달리기를 못할 정도가 되면요, 어떻게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퇴역한 제 동료들 가운데는 지금도 산을 달리기로 해서 올라가고, 또 20대들하고 도복 입고서 4-5시간을 대련을 해도 지치지 않을 만한 그런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원들은 절대로 국장이나 이런 급에 못 가죠. 중간에 다 잘리죠. 중간에서 참소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이러면서 잘리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임 조태용 원장님은 앞으로 이제 그 조직을 파악하는 데만도 무지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몇 동에 뭐가 있지? 그래, 2동에 뭐가 있고 3동에 뭐가 있고 5동, 6동에는 각각 뭐가 있지? 층별로도 다 알죠. 왜? 거기서 뼈가 굵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알죠. 그런데 우리 조태용 원장님은 오셔갖고 아마 그 사무실 위치 파악도 안 될 거예요. 워낙에 큰 조직이라서. 그런데 좌우지간에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보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북한 내부의 지금 상황을 전달하면서 국정원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만 국민의 진정한 신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양아치 건달 스타일의 종놈들이 있고요. 충직하게 주인마님을 잘 모시는 종들이 있죠. 국가정보기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대통령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조직이 바로 국가정보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헌법상 정부 직제상 국가정보조직은 헌법기관으로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 그것만 잊지 않고 국민을 받들어 섬기는 국가정보기관이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